안녕하세요. 달빛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모든 비밀과 운명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타고난 한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딸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 아이는 자신도 원치 않았던 능력 때문에 조선 최고 권력자들의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마디 말로 거대한 권문세족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며 결국 자신의 운명마저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이 소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가집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낡은 삼배 이불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삭바느질로 받은 쌀이 며칠 전에 떨어져서 내일은 시장에 나가 남의 빨래라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엄니, 배고파요. 9살 난 딸 초아가 이불 속에서 가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월하는 바늘질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아의 눈은 달빛을 받아 유난히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볼 때마다 월하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내일 아침이면 엄니가 죽을 끓여줄 테니. 월하가 다시 바늘을 들었을 때 초아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엄니, 내일은 박서방 댁에 가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박서방 댁 윤씨 마님이 이상해요. 얼굴에 두 개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월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초아의 이 이상한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젖먹이 때부터 사람을 보면 울거나 웃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월하가 깨달은 것은 초아가 5살 때였습니다. 그때 초아는 마을의 정씨 영감을 보고 저 어르신은 곧 하늘나라로 가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정씨 영감은 잠결에 그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로 월하는 초아에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초아야,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엄니, 진짜예요. 윤씨 마님 얼굴에는 밤이면 2개의 그림자가 생겨요. 하나는 본래 남편의 것이고 하나는 다른 사내의 것이에요. 월하는 딸의 입을 얼른 막았습니다. 박서방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논밭이 수십 마직이나 되고 곳간에는 늘 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집안의 안주인에 대해 이런 말이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밖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알겠느냐? 초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맑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하는 초아를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월하는 빨래터에서 일감을 얻으려 했지만 이미 다른 아낙네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월하 댁, 여기 앉지 않겠나? 목소리의 주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월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아는 엄니 치마폭을 붙잡고 장터를 구경했습니다. 저기 봐, 엄니. 떡장수 아저씨가 있어요. 초아야, 그쪽을 보지 마라. 월하가 다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떡장수는 초아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초아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엄니, 저 아저씨는 떡을 팔면 안 돼요. 저 떡을 먹으면 배탈이 날 거예요. 초아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초아를 돌아보았습니다. 떡장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계집애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 떡은 오늘 아침에 간 만든 것인데 죄송합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서 월아가 허둥지둥 사과했지만 초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니, 진짜예요. 저 떡에는 상한 쌀로 만든 것도 섞여 있어요. 그걸 먹으면 배가 아플 거예요. 떡장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이 계집애를 데리고 꺼지지 못할까. 장사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월아는 초아의 손을 붙잡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떡장수의 욕지거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녀는 장터 끝자락의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아야, 엄니가 뭐라고 했느냐?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엄니, 저 떡을 먹으면 정말 배가 아플 텐데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초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월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초아가 보는 것들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장터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떡을 먹고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저 아이 말이 맞았구나. 그러게 말이야. 떡장수가 상한 쌀을 섞었다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월아는 초아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이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저기, 저 아이 아니냐? 맞아. 아까 떡장수한테 떡 먹지 말라고 했던 아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월아와 초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월아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 신기하구나. 어떻게 알았느냐? 한 아낙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아는 엄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 애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월아가 둘러대려 했지만 초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니. 저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비밀이 있는지.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초아에게 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켜라. 박서방 마님께서 지나가신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섰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윤씨 마님이 몸종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윤씨 마님은 장터를 둘러보다가 월아와 초아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관상을 본다는 아이냐? 윤씨 마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월아는 땅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마님, 저희 아이가 철없이 한 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거라. 내 아이가 관상을 볼 줄 안다니 내 얼굴도 한번 보아라. 윤씨 마님이 초아 앞에 섰습니다. 초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초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말이 없느냐? 어서 보아라. 마님. 초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아는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초아는 이미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마님께서는 밤마다 2명의 사내를 품고 계십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윤씨 마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나는 마님의 본래 남편인 박서방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을 서당의 훈장 날이십니다. 이 계집애가. 윤씨 마님이 손을 들어 초아를 때리려 했습니다. 월아가 딸을 끌어안으며 막아섰습니다. 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잘못했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느냐? 당장 관가에 끌고 가서 곤장을 맞게 하겠다. 윤씨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몸종들이 달려들어 월아와 초아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발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월하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끌고 가라. 당장. 바로 그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탄 관리 한 명이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길을 터주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민대감이시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윤씨 마님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이 고을 박서방의 처윤씨이옵니다. 대감께 문안 올립니다. 민대감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윤씨 마님에게 다가왔습니다. 50줄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월하와 초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민대감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월하는 떨리는 손으로 초아를 일으켰습니다. 대감마님, 이 계집애가 소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헛소리를 짓거렸사옵니다. 부디 엄한 처벌을. 잠깐. 민대감이 손을 들어 윤씨 마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초아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초아는 민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대감의 얼굴을 본 순간 초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감 나리께서는 지금 큰 근심을 안고 계십니다. 한양에 계신 누군가가 나리를 모함하여 이곳으로 쫓아냈지요. 하지만 곧 기회가 올 것입니다. 나리를 모함한 자의 발밑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니까요. 민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민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구나.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초아라고 합니다. 나리, 초아라. 좋은 이름이로다. 그런데 너는 어찌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리. 그저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주변에 무언가가 보이는 것뿐입니다. 민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윤씨 마님, 이 아이가 마님에 대해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이오? 윤씨 마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것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해보시오. 이 계집애가 소인이 2명의 사내와 그런 관계라고. 민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벌하려 했다는 것이오? 당연하지 않사옵니까? 대감 나리. 이런 헛소리를 퍼뜨리면 소인의 명예라. 민대감이 윤씨 마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날카로워 윤씨 마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본관이 보기에는 이 아이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소. 아이의 눈은 맑고 말투에는 거짓이 없소. 오히려 마님께서 너무 격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이하하오. 대감 나리. 그것은 물론 본관이 마님의 사생활을 캐묻을 권한은 없소.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소. 본관이 이 아이를 데려가도 괜찮겠소? 월하가 깜짝 놀라 민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 나리, 무슨 말씀을. 걱정 말거라.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아이의 재주를 시험해보고 싶을 뿐이다. 만약 정말로 관상을 볼 줄 안다면 본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민대감은 윤씨 마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님께서도 이해 없으시겠지요? 윤씨 마님은 땅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감히 대감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소인이 무슨 말씀을 드리겠사옵니까? 대감 나리의 뜻대로 하십시오. 민대감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월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관하로 오거라. 아이와 함께. 예. 대감 나리. 월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대감은 다시 말에 올라타고는 호위무사들과 함께 관하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윤씨 마님은 분한 표정으로 몸종들을 데리고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월하는 초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초아야, 무서웠지? 아니에요, 엄니. 민대감 나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리의 얼굴에는 높은 뜻이 서려 있어요. 나리는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월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초아의 말이 맞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대감이 초아의 재주를 어떻게 이용하려는 것일까요?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것은 아닐까요? 초아는 엄니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월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월하는 초아의 손을 잡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벌써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으로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기 온다. 관상 보는 아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월하는 초아를 꼭 붙잡고 관아 문을 들어섰습니다. 민대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리 오십시오. 문지기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사랑채로 들어가니 민대감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민대감이 일어나 월하와 초아를 맞았습니다. 대감 나리께 문안 올립니다. 월하가 깊이 절했습니다. 초아도 따라서 절했습니다. 편히 앉거라. 민대감이 방석을 가리켰습니다. 월하와 초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초아야, 어제 내가 본관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느냐? 예, 나리. 나리께서 한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나리를 모함한 자에게 곧 화가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본관은 좌의정 김판서와 정치적 견해가 달라 이곳으로 좌천되었다. 김판서는 권세가 대단하여 조정의 많은 관리들이 그에게 줄을 대고 있지. 하지만 본관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것이 김판서의 비위를 거슬렀던 것이다. 초아는 민대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김판서의 아들이 곧 이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 도령의 얼굴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대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김판서의 아들이라 김도령 말이냐? 예, 나리. 그 도령은 지금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고을을 지날 것이고 나리께 인사를 올리러 올 것입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리. 그저 보이는 것뿐입니다. 민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판서의 아들 김도령은 방탕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주색잡기에 빠져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김판서의 권세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좋다. 만약 정말로 김도령이 온다면 그의 관상을 보아다오.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본관에게 말해다오. 예, 나리. 사흘 후 김도령이 정말로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들을 거느린 그의 모습은 젊은 양반 도령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딘가 피곤해 보였고 눈 아래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대감 어르신께 아뢰옵니다. 좌의정 김판서의 아들 김도령이 인사 올리러 왔습니다. 민대감은 김도령을 맞아들였습니다. 어서 오게.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김도령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민대감은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대감이 말했습니다. 김도령,
요즘 이 고을에 재미있는 아이가 있다네. 관상을 볼 줄 아는 아이인데 신통하기 이를 데 없지. 한번 보지 않겠나? 김도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관상을 본다니 흥미롭군요. 한번 봐주시지요. 민 대감이 손뼉을 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초아가 들어왔습니다. 초아는 김도령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찌 그리 얼굴이 굳느냐? 본관이 두렵나? 김도령이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초아는 웃지 않았습니다. 도령, 초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령께서는 지금 큰 죄를 짓고 계십니다. 김도령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령의 뒤에는 한 여인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억울하게 죽었고 도령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계집애가 무슨 헛소리를. 김도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초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양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도령께서 꽃놀이를 간다며 유인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여인은 부끄러움과 원한을 품고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닥쳐라. 당장 입을 다물지 못할까. 김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령, 그 여인의 이름은 춘향이었습니다. 춘향은 지금도 도령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령이 잠들 때마다 꿈에 나타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김도령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민 대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도령,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오? 김도령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초아야, 그 여인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느냐? 예, 나리. 춘향은 이 고을 출신이 아닙니다. 한양에서 가까운 양주 고을의 양반 집안 딸이었습니다. 춘향의 아버지는 양주 목사를 지낸 윤영감입니다. 민 대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윤영감이라면 혹시 윤명진 어르신을 말하는 것이냐? 예, 나리. 그분이십니다. 민 대감은 김도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도령, 윤영감의 딸이 작년에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소. 그때 그 일에 김도령이 연루되었다는 것이오? 김도령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무엇이오? 말해보시오. 민 대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도령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놀고 싶었을 뿐입니다. 춘향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씨 마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 나리,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민 대감이 놀라 윤씨 마님을 보았습니다. 윤씨 마님, 어찌 된 일이오? 윤씨 마님은 김도령을 보더니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이, 우리 춘향이가. 마님, 혹시. 춘향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씨 마님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이는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작년 봄 춘향이가 꽃놀이를 간다고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을 때 옷은 찢어져 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춘향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윤씨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후 춘향이는 집 뒤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유서에는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춘향이를. 윤씨 마님이 김도령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우리 춘향이를. 김도령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씨 마님, 진정하시오. 이 일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오. 대감 나리, 부디 우리 춘향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윤씨 마님이 민 대감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민 대감은 김도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도령, 모든 것을 자백하시오. 그것이 도령을 위한 길이오. 김도령은 한참을 떨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꽃놀이를 간다고 춘향을 유인했고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몸을 더럽혔습니다. 윤씨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나쁜 놈, 이 천하의 나쁜 놈. 민대감이 손을 들어 윤씨 마님을 진정시켰습니다. 계속 말하시오. 춘향이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 후로 춘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다는 말이오? 저는 그저 놀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령의 죄는 매우 무겁소. 양반 집안 규수를 농락하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이는 살인이나 다름없소. 김도령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어르신,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라. 김 판서께서 권세로 이 일을 덮으려 하겠지. 하지만 본관은 그럴 수 없소. 민 대감은 문을 열고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김도령을 잡아 가두어라. 이 일은 한양의 장계를 올려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 예, 대감 나리. 포졸들이 달려들어 김도령을 끌고 갔습니다. 김도령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민 대감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대감 나리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춘향이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시오, 마님. 이는 본관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오. 윤씨 마님이 일어나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아, 내가 우리 춘향이를 보았구나. 예, 마님. 춘향 언니가 김도령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윤씨 마님이 초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춘향이는 영원히 떠돌았을 게다. 초아도 윤씨 마님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대감은 김도령의 죄를 낱낱이 적어 한양의 장계를 올렸습니다. 윤씨 마님의 증언과 김도령의 자백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계는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 판서는 아들의 죄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윤명진 어르신은 조정의 원로였고 많은 관리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김 판서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윤 어르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들을 감싸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도령은 유배형을 받았고 김 판서는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김 판서의 몰락과 함께 그에게 줄을 대고 있던 많은 관리들도 힘을 잃었습니다. 민대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정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권세가의 비리를 밝혀낸 강직한 관리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 후 민대감은 한양으로 돌아가 중앙관직에 복귀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민대감은 월아와 초아를 불렀습니다. 월아, 초아야. 너희 덕분에 본관이 다시 한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월아가 깊이 절했습니다. 대감 나리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옵니다. 아니다. 초아의 능력이 없었다면 김도령의 죄를 밝힐 수 없었을 것이다. 민대감은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아야, 본관과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 능력은 매우 귀하다. 한양에는 너의 재주가 필요한 곳이 많다. 초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감사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의 능력은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비밀을 들춰내고 숨기고 싶은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초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령도 윤씨 마님도 모두 아팠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지만 그 진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픔만 주었습니다. 민 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때도 있단다. 저는 알겠습니다. 나리. 하지만 저는 그저 엄니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민 대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이것만은 받아다오. 민 대감이 하인에게 명하자 커다란 보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은자 100냥과 쌀 20가마다. 이것으로 편하게 살 거라. 월하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대감나리, 이는 너무 과분하지 않다. 초아가 본관에게 준 도움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다. 부디 받아주거라. 월하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대감나리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 대감은 초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초아야, 내가 언제든 마음을 바꾸면 본관을 찾아오거라. 한양에서 기다리고 있마. 예, 나리. 고맙습니다. 다음 날, 민 대감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전송했습니다. 민 대감의 행차가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월하와 초아도 마을을 떠났습니다. 윤씨 마님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초아야, 어디로 가느냐? 잘 모르겠어요, 마님. 그저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해요. 윤씨 마님이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향이가 편히 쉴 수 있게 해줘서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마님도 이제 편히 지내세요. 춘향 언니는 이제 떠났어요. 더 이상 이곳에 없어요. 윤씨 마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도 건강하거라. 월하와 초아는 마을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그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민대감이 준 은자로 작은 집을 장만하고 밭을 일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모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남쪽에서 왔습니다. 남편은 어디 계시오? 일찍 여의었습니다. 월하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법이었습니다. 초아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고개를 돌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초아야, 왜 눈을 안 보니?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부끄러워서. 부끄럽긴 뭘. 같이 놀자. 아이들은 초아를 끌고 다니며 놀았습니다. 초아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월하와 초아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니, 저 이제 사람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응, 예전에는 사람을 보면 여러 가지가 보였는데 요즘은 그냥 얼굴만 보여요. 월하가 놀라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예, 마을 아저씨들, 아줌마들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평범한 얼굴이에요. 월하는 초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엄니, 왜 우세요? 기뻐서 그래. 이제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초아도 엄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월아와 초아는 산골 마을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밭을 일구고 이웃과 나누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초아는 점점 자라 15살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자란 초아에게 마을의 총각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아 댁, 우리 아들이 초아를 좋아한다는데 아직 어립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월아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초아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월아라는 사람이 산다고 들었소. 어디 계시오? 마을 사람들이 월아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나그네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월아는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보고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월아 댁이시오? 그렇습니다만 나그네가 웃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소? 민대감이요. 월아가 깜짝 놀라 절했습니다. 대감나리, 어찌 이곳까지 초아를 보러 왔소? 어디 있소? 집에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월아가 민대감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초아는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아야, 손님이 오셨다. 초아가 나왔다가 민대감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대감 나리. 초아야, 그새 많이 컸구나. 민대감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양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잘 지냈다. 너희 덕분에 본관은 2조 판서가 되었다. 판서라니. 축하드립니다. 고맙다. 그런데 초아야, 너는 여전히 사람의 관상을 볼 수 있느냐? 초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리. 이제는 안 보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민대감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좋겠구나.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나리께서는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본관이 너희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다. 너희가 잘 살고 있는지. 월아가 차를 따라 올렸습니다. 대감 나리께서 주신 은자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구나. 민대감은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아야, 내가 본관에게 해준 말을 기억하느냐? 본관의 정적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 기억합니다. 내 말이 모두 맞았다. 김 판서는 몰락했고 본관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 애쓰고 있다. 잘하셨습니다, 나리. 하지만 아직도 백성들의 삶은 어렵다. 본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민대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초아가 한양에서 본관을 도왔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초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본관도 이제는 너에게 부탁하지 않겠다. 다만, 민대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은 본관이 직접 만든 부적이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것을 꺼내 보거라. 본관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것을 보이면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초아가 부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민대감은 차를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한양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감 나리, 하룻밤 묵어 가시지요. 아니다. 곧 돌아가야 할 일이 있다. 민대감이 초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예, 나리. 나리도 건강하십시오.
민 대감은 월하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초아를 잘 키워주시오. 예, 대감 나리. 민 대감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월하와 초아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니, 민 대감 나리는 좋은 분이에요. 그래, 좋은 분이시다. 제가 한양에 가지 않은 게 잘한 일일까요? 월하가 초아를 안았습니다. 너는 잘했다. 내 능력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짐이었을 뿐이야. 엄니, 이제 너는 평범한 아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초아가 엄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아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한 젊은 선비와 혼인을 했습니다. 선비는 가난했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날, 월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니, 왜 우세요? 기뻐서 그래. 내가 행복해서. 엄니도 행복하세요? 그럼 물론이지. 혼례가 끝나고 초아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갔습니다. 월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빈 집은 쓸쓸했지만 월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딸이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큰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들었소? 영무 사건이 터졌다는데 어느 대신이 왕을 해치려 했다는구만. 그 사건을 밝힌 사람이 민판서라던데 월하는 그 소문을 듣고 민대감을 떠올렸습니다. 민대감은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초아가 월하를 찾아왔습니다. 엄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월하가 깜짝 놀라 초아를 안았습니다. 정말이냐? 아이고, 우리 초아가. 예, 엄니. 저도 엄니가 되는 거예요. 월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엄니, 제 아이는 평범하게 태어날까요? 저처럼 이상한 능력 같은 거 없이요? 그럴 게다. 내 능력은 이미 사라졌잖아. 그래도 걱정돼요. 월하가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설령 내 아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우리가 잘 키우면 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초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초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엄니, 아기 눈을 봐요. 너무 맑아요. 그래,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월하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월하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능력 같은 거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거다. 초아는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몇 년 후, 초아의 남편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비록 하위 급제였지만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한양으로 가야 해요. 한양이라니. 초아는 망설였습니다. 한양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그 능력이 돌아오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남편이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초아는 월하를 찾아갔습니다. 엄니, 저 한양으로 가요. 그래, 알고 있다. 엄니도 같이 가실래요? 월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이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구나. 엄니 혼자 두고 가기 싫어요. 괜찮다. 나는 이웃들과 잘 지낼 수 있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초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니, 울지 마라. 가끔 편지 보내고 명절 때 얼굴 보러 오면 된다. 월하가 초아를 안았습니다.
너는 이제 내 능력에서 자유로워졌다.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엄니가 바라던 것이다. 엄니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강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초아는 남편, 아들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월하는 마을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초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 성부의 말단 관리로 일했고 초아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초아는 민대감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초아가 아니냐? 민대감 나리. 민대감은 초아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석 달쯤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혼인도 했고 아이도 있다던데. 예, 나리. 민대감이 웃었습니다. 잘 됐구나. 너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했지.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느냐? 예, 나리. 저는 이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게 좋다. 민대감은 초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초아야, 기억해라. 내 능력은 많은 사람을 구했다. 윤씨 마님의 동생도, 본관도 내가 없었다면 정의가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다. 나리, 너는 내 능력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 초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이제 가봐야겠다. 할 일이 많아서 말이다. 민대감이 떠나려 할 때 초아가 불렀습니다. 나리, 왜 그러느냐? 나리께서는 행복하십니까? 민대감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 본관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본관의 행복이다. 초아가 웃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나리께서 행복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너도 행복하게 살 거라, 초아야. 민대감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초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소? 산책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오? 얼굴이 심각한데 초아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요. 무엇이 감사하오? 모든 것이요. 당신과 만난 것도, 아이가 생긴 것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된 것도. 남편이 초아를 안았습니다. 나도 감사하오. 당신을 만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아는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아들도 자라 장가를 갔고 손자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초아는 산골 마을에 있는 월하를 찾아갔습니다. 월하는 이미 70줄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엄니, 건강하세요? 그래, 건강하다. 월하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엄니, 제가 엄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무슨 감사? 저를 키워주신 것, 저를 지켜주신 것,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월하가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힘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엄니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강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고 초아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건강하게 잘 가거라. 초아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월하가 불렀습니다. 초아야, 예, 엄니. 너는 후회하지 않느냐?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초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평범한 삶을 원했고
그것을 얻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월하가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초아는 집을 나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월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초아는 엄니의 장례를 치르고 산골 마을 뒷산에 묘를 썼습니다. 엄니, 편히 쉬세요. 저는 엄니가 바라시던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초아는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초아도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관상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초아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모르겠구나. 그저 보였을 뿐이다.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초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안 보인다. 아쉽지 않으세요? 초아가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전혀 아쉽지 않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왜요? 그 능력은 나에게 짐이었다. 사람들의 비밀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이제는 평범하게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나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초아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옛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떡장수를 보았던 일, 윤씨 마님을 만났던 일, 민대감을 처음 본 일, 김도령의 관상을 보았던 일,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아는 자신의 인생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초아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아는 손자와 함께 집 앞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할머니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초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대감 나리시다. 왜요? 나리께서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해 일하신 분이었다.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셨지.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리의 업적은 지금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셨어요? 초아가 웃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지. 평범하게 사는 게 뭐가 좋아요? 평범하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뜻이다. 특별한 능력도, 특별한 책임도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는 아직 모를 게다. 손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초아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초아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삶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초아는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옛날 엄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초아야, 잘했다. 너는 정말 잘했어. 초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 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초아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관상을 볼 수 있었던 신비한 소녀. 대감을 도와 정의를 세운 아이, 하지만 결국 평범한 삶을 선택한 여인.
사람들은 초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명예와 권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은 초아의 삶에 있었습니다. 평범함 속의 행복, 자유로운 삶,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초아가 찾았던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 산골 마을의 어느 집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초아라는 아이가 있었단다. 그 아이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운명을 알 수 있었지.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 초아는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결국 평범한 삶을 선택했단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지. 왜 평범한 삶을 선택했어요?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초아는 그것을 알았던 거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초아처럼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초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조금씩 바뀌기도 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함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 초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간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의 어린 소녀는 초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선택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젊은이는 초아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노인은 초아의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평범하게 산 자신의 인생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초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자라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한 마을에서 따뜻한 집안에서 사람들은 초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운명을 보는 아이, 초아. 특별한 능력을 가졌지만 평범함을 선택한 소녀.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평화를 택한 여인. 초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